김정은의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건 미국에 있는 한 보험회사가 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굉장히 굴지의 유명한 보험회사가 있는데 김정은의 기대 수명을 2026년, 2027년 정도로 잡았어요. 저는 그 보험회사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뭐 1년, 2년 안에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하지만 적어도 장수는 못할 거예요. 정말 지금 이제 막 40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정은의 식습관, 생활 패턴 이런 걸 봤을 때 30대라는 그 젊음의 나이가 이걸 버텨왔는데 40대에 들어서면은 잘 아시겠지만 노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요. 강인한 남성으로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줄어드는 시기거든요. 또 신체에 무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성인병도 그때부터 더 발달하게 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김정은은 과연 이 40대를 온전하게 넘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부호는 있어요. 저는 길게 보면 10년, 짧게 보면 5년인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좀 근거가 있는 게 사람이 보통 몸에 이상이 있거나 갑자기 체중이 좀 불어나거나 이러면 관리라는 걸 하는데 김정은은 관리를 안 해요. 보통 김정은이 새벽 3시, 4시까지 잠을 안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어디 가기도 하고 그리고 3시, 4시까지 왜 안 자냐? 뭐 책을 읽으면서 안 잘까요? 아니죠. 그때까지 술을 마셔요. 폭음. 그때까지 파티를 하고 그때까지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24시간 담배를 펴요. 하루에 소모하는 담배가 하루에 2각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하루에 2각이면 엄청난 꼴초인 거죠. 게다가 식습관을 보면은 고기류를 좋아하고 에멘탈 치즈 같은 걸 좋아합니다. 스위스에서 나는 에멘탈 치즈 같은 걸 좋아해요. 굉장히 고지방을 좋아하는 거죠. 그럼 혈관이 어떻게 해서 혈관 건강이 막힐 대로 막히겠죠.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심근경색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혈관 계통에 문제가 있어 죽은 거거든요. 그럼 가족 내력에 심혈관 계통에 질환이 있는 건데 그걸 무시하고 김정은도 지금 고지방 음식을 먹는다는 건 그만큼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것이고 혈관이 꽉꽉 막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은 지금 고혈압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보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정은한테 들어가는 약들, 그러니까 김정은만 소비할 수 있는 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북한이 어떤 약들을 수입하는지를 봤더니 고혈압을 낮추는 약들을 사가고 있어요. 고혈압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 상태에서 여전히 저 식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살을 빼지 못하고 저대로 가면 일단 첫 번째로 무릎이 아작날 것 같고 무릎 연골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체중이 140kg인데 그 무릎이 안 좋아지면은 운동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만큼 더 찌게 될 거고 더 찌게 되면은 혈관은 더 막힐 거고 그럼 언젠가는 뭐 뇌출혈이든 뇌경색이든 심근경색이든 뭐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마 김정은도 본인의 건강에 그만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김주애에 대한 후계자 수업을 저렇게 무리해서 이른 시기에 진행을 하는 거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병식에 공개됐던 장면만 놓고 우리가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분석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공개된 데이터가 워낙 적다 보니까 하지만 이런 대목은 짚을 수 있어요. 열병식 화면에 보여진 김정은의 모습만 봤을 때에는 큰 이상은 없어 보였는데 단지 좀 숨을 헐떡인다든가 혹은 계단을 오르는 걸 좀 힘들어한다든가 뭐 이런 거, 땀을 많이 흘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과체중인 사람은 대부분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뭐가 포인트냐면 여기서는 김정은이 베이징에 왔을 때 중국이 김정은의 숙소를 조오대라는 것에 마련을 했어요. 조오대. 이 조오대가 뭐냐면 영빈관입니다. 우리말로 이제 말하면 뭐 외국 정상들이 왔을 때 최고급의 시설을 갖춰가지고 정상들을 맞이하는 그런 숙소인데 당연히 조오대에 갈 줄 알았어요. 베이징역에서 내려가지고. 근데 베이징역에서 내린 김정은의 차가 어디를 향하는가를 봤더니 조오대를 가는 길에서 갑자기 우회전해가지고 북한 대사관으로 갔어요. 북한 대사관에서 김정은은 중국 체류 기간 내내 대사관에 머물렀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대사관은 불편합니다. 제가 북경 대사관 잘 알거든요. 제가 거기 수백 번도 넘게 왔다 갔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에 김정은이 숙박을 할 만한 고급 시설이 없을 뿐더러 방중 대표단이 꽤 많았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묵을 숙소, 뭐 경호까지 합치면 수백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 묵을 숙소도 변변치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다 대사관에 머물게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김정은의 이 생체적인 정보가 단 하나라도 외부에 유출되는 게 싫었다는 뜻입니다. 조오대에서 자게 되면은 김정은이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가요. 뭐 큰 거를 보든 작은 거를 보든 어쨌든 생리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정보가 남게 돼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은 뭐 이해가 쉽게 하면 똥을 싸잖아요. 그럼 그걸 다 가지고 북한으로 가져갑니다. 어떤 정보도 남지 않기 위해서. 근데 조오대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오대를 거부하고 북한 대사관에서 모든 걸 해결한 겁니다. 모든 걸 해결하고 김정은의 소변까지도 다 챙겨서 북한으로 돌아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자신이 있으면 일부러라도 생체 신호들을 흘릴 거예요. 사람들이 가져서 분석했을 때 야, 별 문제 없는데? 이러면 오히려 김정은 건강설이 그냥 낭설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모든 뭐 DNA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는 거는 그리고 김정은이 앉았던 소파를 경호원들이 다 닦고 그러니까 이 지문이 남지 않도록 그리고 에어컨 온도를 가지고 러시아 경호원과 막 실랭이를 벌리고 이런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 상태가 분명히 좋지는 않구나라는 것들을 쉽게 유추할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최악이죠. 왜냐하면 지금 김주애에 대한 어떤 권력 승계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김주애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북한에서 어떤 직함을 맡을 수가 없어요. 북한도 최악의 독재 국가지만 어쨌든 그 시스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국가의 책무를 맡길 수는 없거든요. 뭐 왕정 국가라서 뭐 15살 됐지만 뭐 왕사자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추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리청정이 가능해지겠죠. 그러니까 김주애가 성인으로 성장하기 전까지 뭐 고모라든가 혹은 주변에 뭐 조영원이라든가 김덕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대리청정 체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대리청정을 하게 되면 혹은 후견인 체제로 돌아가게 되면은 김정은이 과거에 가졌던 그 막강한 권력만큼을 그들이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그 자리를 노리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전 투구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쉽죠. 또한 김주애가 뭐 어찌어찌 어려움을 뚫고 성인이 돼서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군부가 그걸 인정해 줄까?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군부에 의한 쿠데타의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의 권력이 굉장히 취약해질 거예요. 북한의 권력이 취약해지면 중국이 개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걸 중국은 그걸 용납하지 않거든요.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중국의 북방 그 국경이 굉장히 어지러워진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중국은 틀림없이 개입을 합니다. 군사적으로. 그래서 친중 정권을 세우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럼 우리도 군사적으로 개입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김정은에 대해서 누구보다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조금만 더 길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길게 살고 뭔가 한국이 안정적으로 준비가 됐을 때 그리고 북한의 어떤 내부에서 좀 개혁을 할 수 있는 세력들이 좀 성장했을 때 그때 한국에게 우호적인 세력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는데요. 미국이 개입할 만한 확정적인 그런 명분은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중국은 어떤 식으로 개입할 수 있냐면 북중 국경 일대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보장한다 이러면서 이제 평화 유지 목적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군이 들어가는 것은 일단은 들어가는 규모부터 차이가 있어요. 중국은 북부전구에만 한 40만 명이 몰려 있거든요. 그 북부전구 사령부가 심양에서 북한까지 거리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100km가 조금 안 되나? 뭐 그 정도예요. 아주 가까워요. 중국은 하루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하루 한 반나절이면 북한의 청천강 이북지대를 다 장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긴 또 평안북도 일대에는 역사를 공부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이미 거기 이민족계가 됐든 중국이 됐든 늘 한반도로 쳐들어올 때 항상 열려있는 구멍이에요. 거기가 신의주와 저기 평안북도 일대가 거기를 따라서 중국의 기계화 부대가 들어오게 되면 미국이 개입하는 속도보다 중국이 개입하는 속도가 빠를 거예요. 근데 만약 중국에 의해서 개입이 완료가 되고 중국에 의해서 북한이 장악이 되면 미국이 들어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 움직이기 전에 움직여야 돼요. 한국군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미군의 개입도 기대할 수 있지만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중국이 먼저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미군이 들어가는 건 결국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중 간의 전쟁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상당히 어렵죠. 특히나 북한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제 때도 김정은이 등장할 때 제가 이제 북한을 탈출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의문부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을 들어간 게 2009년입니다. 그때 18살의 나이였는데 2009년에 김정은이 외부에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김정은의 나이가 26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한 7살, 8살밖에 차이 안 나요. 7살 많으면 보통 형인데 저 형이 과연 제대로 통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의문부호가 좀 있었고 워낙 김정은은 어린 나이에 되다 보니까 그 후계자로서의 서사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독재국가 지도자가 갖춰야 되는 필수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카리스마인데 카리스마를 갖출 시간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김정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았죠. 김주애도 마찬가지일걸요. 김주애는 지금 김정은보다 더 어린 나이에 후계자가 되겠다고 저러는 건데 일단 제 또래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20살 정도 어린 친구가 나와서 뭐 내가 오늘부터 이제 북한 통치하는 후계자다 이래버리면 좀 뭐랄까 웃기죠? 약간 어이가 없고 네 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기존의 세대 같은 경우에는 북한 당국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도 하는 세대지만 장마당 세대, 한류 세대는 사실 내가 왜? 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내가 왜 쟤한테 머리를 숙여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